자, 그러면 2부 공통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 오미사님께서 올려주셨던 종목입니다. 오미자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대덕전자. 오늘은 네. 뭐 반도체 판입니다. 맞아요. 24,500원에 5%. 오늘 뭐 그야말로 외국인과 그냥 동반적으로 샀는데 기관이 그렇게 잘 샀어요. 그런데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시고 네. 또 목표가, 가격 전략까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 대덕전자는 오늘도 물론 이런 큰 상승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크게 좀 올라왔어요. 19,000원대에서 지금 29,000원까지 거의 네. 두 배를 한 달 사이에 지금 급하게 뛰어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참 지지부진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한창 심데코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상담도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고 많이 답답해 하셨는데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조금은 헷갈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진단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두 분은 투자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죠.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 대덕전자입니다.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 주셨고요. 반종민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보유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른데 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대덕전자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팔아야 할까요?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그다음 BH 이렇게 FPCB 회사들이 네. 최근에 5월 중순 이후부터 5월 하순부터 이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여러 가지 칩 관련된 소비라든지 이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는데 실제로는 이스페타시스는 뭐 실제로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PCB 업체들이 과거에 이제 다 망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PCB도 수십 개가 됐었는데, 이제 과거에 IT,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 중국이 들어오면서 이제 저가로. 그래서 다 망하고 남은 회사들이 이렇게 대덕 그룹들, 네. 뭐, 코리아스키도 있고, BH도 있고, 뭐, 이렇게 이스페타 특별하게 좀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기술이 가장 좋은 기업 FPCB, 우리나라 지금 경쟁력에 다 이겨서 살아남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스는 이제 관련된 챗GPT 관련된 그 들어간 FPCB 쪽은 아주 고역 사양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올라가는데 그래도 이제 예상 전체적으로 매출과 실적을 뛰어넘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네. 결국은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지난번 제가 변호사한테 한번 목표가 높게 드렸거든요. 지금 그 목표가 잘 가고 있는데 실제로 대덕도 같이 따라간다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지금 한 30%는 더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30%면 한 4만 정도 내외 되는데요. 그러면 34,100원은 과거의 작년의 고점을 다 뚫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늘 주가는 이렇게 조금 샀다가 막 올라가서 그때 잘 가니까 막 사람들 다 좋다니까 그때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그때 좋아하면 이미 늦은 거죠. 대중들이 다 몰려갈 때 초기는 딱 보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미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돈 벌었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성을 차리고 1급 투자자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을 하고 외국인도 기관이 막 산다든지 외국인 사면 우리나라 한 10년 동안 주식을 보면 가장 못한 게 개인 투자고요. 두 번째 못한 게 기관 투자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일 잘하는 게 외국인 투자잖아요. 외국인들 한 1년 이상을 보고 이제 보증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주가도 대덕전자도 보면 실적은 지금 실적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늘어난다고 분석을 다 이제 컨센서스에 나와 있는데 네. 지금 1분기 이 IT 관련된 애널리스트가 작년 말에 했던 애널리스트 맞춘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맞추는 것은 눈 감고도 맞출 수 있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70-80%씩 내려가는데 장비주부터 해서 관련된 전부 다 관련된 기업들은 무조건 반타작이 나는 거예요. 50% 0을 50 이상 내려가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바꾸고 있습니다. 보고 이제 그러면 지금 예상했던 실적들은 24년도, 25년도 예상 실적은 올해 예상 실적 전부 다 여기서 한 30%는 할인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30% 할인해 준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 가는 것은 고평가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난 조금씩 빠져나올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보시면 주가라는 것은 늘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보고 차트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재는 빠져나오지 않더라도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 전에 여기 돌파에 31,000원을 돌파하면 34,100원을 돌파해서 기본적으로 주가 적정 주가보면 한 38,000 정도 되니까 다른 이제 경쟁사 비교했을 때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수익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네. 신규로 차트를 모르고 들어갈 때는 항상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27,000원을 보고 거기 붕괴되면 무조건 팔고 나온다는 생각하면 지금 따라 들어가도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추가 5% 사가지고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30%가 사도 될까요? 지금 주식이 현재에서 목표가는 31,000원 단기적으로 오르고 38,000 갖다 30% 수익이거든요. 예. 네네. 그런데 내려가면 기본적으로 리스크는 반타작이에요. 3만 샀을 때는 세네요. 2만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리스크가 더 큰 거죠. 예상 그러네요. 수익률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올라가면 오히려 5% 팔고 나오고 항상 추가 매수하고 싶을 때는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바닥에다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할 때 그때 초기에 그냥 왕창 잡아버리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지금은 추가 매수는 아니다. 저는 반등 심해도 좀 올라갈 때 조금씩 팔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대덕전자가 이렇게 잘 올라가니까 5%의 비중만 담으신 게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하시면서 따라잡기보다는 수익을 조금씩 챙겨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네. 그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또 반면에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그냥 이 상황은 제가 좀 느낌상,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는 추가 매수를 좀 5%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드릴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30% 그렇게까지는 좀 하기에는 지금 좀 다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5%만 더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가 그 FC BGA라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GPU 핵심 부품으로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AI 쪽, 반도체 쪽 그런 네네. 쪽에 좀 포커싱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좀 기업이 그 수혜를 좀 받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러한 기대감이 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는데 무리하게 30%까지 그 강한 심장을 가지고 하시기보다는 일단 5%만 좀 진행을 하셨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그 워낙 이제 모멘텀을 봤을 때는 대덕전자라는 기업이 그렇게 뭐 아쉬운 기업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 AI와 관련된 이 부분들을 통해서 GPU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추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은 지금은 엔비디아가 이런 상황들을 다 불을 붙인 거죠. AI 반도체나 그렇죠. 이런 쪽에서 불을 붙였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를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 30%를 뭐 비중을 확대를 시키면은 평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5%만 진행을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저 목표가를 31만 원까지만 좀 잡아서 31,000원. 31만 원이래. 네, 3만 1,000원대까지만 좀 잡아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그렇게 되면 한 2만 7천 원대 손절을 고려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지금 목표가랑 손절가 비슷한데 전략은 살짝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대덕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보유 의견 주셨고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매도 사인을 주셨는데요. 지금 목표가랑 손절가는 똑같습니다. 다만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조금씩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고요.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조금은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